르네상스, 재생, 부활의 뜻을 가진 이 단어는 14세기 후반부터 16세기 후반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가 다시 한번 꽃피웠던 유럽 문학의 큰 변화를 일컫는 단어다. 이는 문학의뿐 아니라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등 당시 유럽의 모든 분야의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와 르네상스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2000년대에 일어난 또 하나의 르네상스. 인류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를 연구하는 생명공학 분야에 혁명적인 기술 유전자 가위가 등장했다. 지금은 바이오 르네상스 시대다. 그런 도구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열리는 거거든요. 유전자 가위가 지금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은 사람의 질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유전병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이고요. 현재 생산량을 증대시킨 농산물부터 동물 치료, 전염병 관리, 나아가 암, 유전병 치료까지 생명공학의 모든 분야에 폭넓게 사용이 가능한 유전자 가위. 지금 생명과학 또는 생명공학은 지금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이걸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몇십 년이 지나면 정립이 될 텐데 그러면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야흐로 바이오 르네상스 시대. 생명공학 만능 도구로 알려진 유전자 가위는 무엇이며 인류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지 집중 분석해본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유전자에는 생물의 세포를 구성하고 유지하고 이것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으며 생식을 통해 자손에게 유전된다. 생물은 수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라는 작은 단위 안에 세포핵이 있고 그 안에는 DNA라는 물질이 실가닥 형태로 존재한다. 특히 인간의 경우는 23쌍의 염색체로 구성된 DNA가 존재하는데 한 염색체에 1000개의 유전자가 저장되어 있어서 인간의 몸에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2만 5천여 개의 유전자가 존재한다. 인류는 살면서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는데 선천성 질병과 후천성 난치병 그리고 불치병은 우리 몸의 유전자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인류는 1974년부터 비정상적으로 발현되는 유전자 치료를 위해 연구를 시작했고 2000년 유전자 가위가 세상에 등장했다. 그렇다면 현재 생명공학계의 화두로 떠오른 유전자 가위란 무엇일까? 유전자 가위는 기본적으로 그 타겟 DNA에 내가 원하는 DNA 서열에 가서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사람을 포함한 동물과 식물의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DNA. 생명체 유전 정보를 담은 DNA는 아데닌, 시토신, 구아닌, 티민 4가지 염기의 배열로 이루어져 있다. DNA 염기 중 단 하나만 잘못돼도 심각한 질병을 앓게 되는데 유전자 가위는 DNA의 특정한 염기 배열을 식별하고 DNA 이중사슬을 제한 효소를 이용해 잘라낸다. 1세대 유전자 가위는 징크핑거 뉴클레아제. 아연을 손가락 모양으로 감싸고 있는 징크핑거와 서너 개의 뉴클레아제 핵산 분해 효소가 결합한 것인데 이것은 타겟 DNA를 인식할 수 있다. 징크핑거 단백질 여러 개를 열차처럼 이어붙이고 끝에 가위 역할을 하는 효소를 부착해서 타겟 DNA에 달라붙어 자르게 만드는 기술이다. 하지만 이는 타겟 DNA를 바꾸게 될 경우 단백질 합성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후 등장한 2세대 유전자 가위 탈레는 식물성 병원체인
잔토모나스를 이용했다. 탈레는 단백질 서열을 변경해 DNA의 염기 서열을 변경하는 방법인데, 이는 1세대 징크 핑거에 비해 복잡성이 줄어들고 좀 더 수월한 디자인이 가능했지만 크기가 커서 원하는 지점에 투입하는 게 어려웠다. 그리고 이후 발명된 것이 3세대 크리스퍼. 크리스퍼의 원래 의미는 박테리아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를 말한다. 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세균이나 효모를 일컫는 미생물 박테리아. 박테리아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대부분은 죽지만 일부는 살아남아 바이러스 DNA 일부를 잘라 자신의 유전체에 차곡차곡 삽입한다. 추후 바이러스가 다시 침입하면 박테리아가 바이러스 염기 서열을 인식해 결합하고 절단함으로써 세포를 보호한다. 바이러스가 침입해 오면 이러한 크리스퍼 시스템이 바이러스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박테리아에 이런 방어 체계가 있다는 것을 2000년대에 와서야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그것을 이용해서 유전자 가위로 활용. 수년간의 연구 끝에 탄생한 것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다. 크리스퍼 기술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크리스퍼 카스9의 원리는 무엇일까? 크리스퍼 카스9은 DNA를 찾아내는 가이드 RNA와 DNA를 잘라내는 카스9 단백질로 구성된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절단 효소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크리스퍼 카스9이다. 특정 DNA의 서열을 인식하는 가이드 RNA는 목표로 하는 DNA 서열에 맞게 실험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설정한 가이드 RNA가 목표 DNA를 찾아내 결합하면 크리스퍼 카스9은 마치 가위처럼 목표 DNA를 절단한다. 크리스퍼 카스9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혼자서는 타겟을 찾아갈 수가 없죠. 가이드를 해주는, 인도해주는 RNA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RNA, 이 복합체예요. 단백질 하나와 RNA 하나. 그러면 단백질의 역할은 내가 그 원하는 DNA 가면 얘를 자르는 효소 역할을 하는 거고, RNA의 역할은 내가 원하는 서열을 이렇게 골라주는, 가이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크리스퍼 카스9의 등장으로 이전의 유전공학 기법과는 달리 표적으로 삼은 유전자를 자르고 바꿀 수 있게 된 것이다. 쉽게 말해 규칙적인 블록의 조합 중에서 특정 블록을 찾아서 원하는 블록으로 바꾸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이 크리스퍼 카스9 기술의 발명으로 유전자를 편집해서 곡물의 생산량을 늘리고 병충해를 덜 입도록 하거나 당뇨병 치료에 필수인 인슐린을 생산하기도 한다. 울산과학기술원 이상준 교수팀은 크리스퍼 카스9을 이용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대식 세포에서 선천 면역 센서 유전자를 찾아내기도 했다. 이 유전자는 인체의 면역 조절 인자인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담당하는데, 선천 면역 센서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분비되면 정상적인 세포까지 외부 바이러스로 인식하고 스스로를 공격하는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환자를 사망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는 선천 면역 센서의 발현을 조절할 수만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명의 위협 없이 치료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다.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수식어를 얻은 크리스퍼 카스9. 그것만의 특이점은 무엇일까? 자연계에는 DNA를 자른 효소가 많이 있는데, 지금 유전자 가위가 각광받는 이유는 이 서열을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어떤 정해진 서열을 내가 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서열을 자르고 싶으면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다른 서열을 자르고 싶으면 바꿀 수 있고, 이걸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제3세대 유전자 가위인 크리스퍼 카스9은 현재까지의 유전자 가위 중 가장 정확하고 효율성이 향상된 도구로서 식물, 동물,
인간 등 모든 생물체의 유전자 편집에 이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크리스퍼-카스9는 약 8년이라는 짧은 기술 검증 기간을 거쳐 2020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